네,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준 전 경호처장님. 네. 2025년 1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기억하시죠? 1월 3일. 1월 3일이요? 예, 집행될 때.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 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히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히지 마라 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내린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단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준 증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처장보다 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은 무조건 막아. 그리고 윤석열과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갖고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받쳐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당일 그 원래 저희들은 정문 밖에서 됐고요. 대기시키면서 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아니 예상치 못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장과 차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맞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법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죠? 저는 그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그 어간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 비상계엄 후에 국수 보내서 저희 경호처에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공문에 충실하게 증거 보존을 잘 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의 신분으로서 차장에게 휘둘려요. 이런 것들이 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해요. 시도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거기서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제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런 큰 비상경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세세하게 챙기라고 말씀하시. 제가 처장님을 보고 있거나 이제 말투를 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단호함이 안 보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물론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세 차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다.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이게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이게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일을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날 21시 55분부터 21시 55분부터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했습니까? 쭉?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 부총리 만나 뵌 거는 11시 한 30분 경이었습니다. 11시 30분요? 네. 11시 30분요? 네,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A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F4A를 소집을 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죠? 아시죠? 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네. 그걸 언제 11시 건네받았습니까? 한 반경 뭐 만나 뵙고 한 5분 안쪽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네.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요?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네. 그러면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12시 한 55분, 거의 1시경에 대해서 1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급 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11시 한 반경, 그날 밤, 건네받고, 일단 제가 밖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회의가 그거를 있어서.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접힌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참석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이제 뭐 환율 급등, F4A를 통해 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본 순간에는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 못 했던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 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이사.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보시잖아요. 네.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 F4A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윗분들 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가지고 최상목 있었습니다.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고 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보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지 전달 과정에서 저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